안녕하세요. 김민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재무 계획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지금 현재 금융교육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융교육을 할 때 이 재무근력 PT 커리큘럼이라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PT샵, 헬스클럽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보통 인바디를 재잖아요. 그래서 인바디를 재는 이유는 왜, 뭐 때문에 재죠? 우리가 현재 나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지방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근육량은 얼마나 있는지 현재 상태를 알아야지 그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재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재무 계획도 저는 이거를 재무 인바디라는 걸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재무 인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재무 체지방, 뭐 현재 과하게 내가 지출하는 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재무 근력, 골격 근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저축 비중과 투자 비중은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재무 기초 체력을 들려갑니다. 이 기초 체력이라는 거는 내가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재무 체질에 맞는 소비 지출, 그리고 목돈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 기초 체력을 지금 길러가고요. 이걸 통해서 체력을 기르면 그 이후에는 내 투자 MBTI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목표와 원칙들을 또 정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그래서 이 재무 근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 리스크 관리가 지금 같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다치거나 이렇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하게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 아니면 금융사기 등을 통해서 예상치 못하게 나의 자산의 손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재무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무학교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직장 초년생들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이 재무 교육을, 이 모든 내용을 솔직히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일 이상의 커리큘럼을 좀 정해서 그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금융학교 커리큘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MBTI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보통 MBTI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인프피거든요. 근데 인프피는 보통 좀 뭐 되게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이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되게 즉흥적이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 솔직히 저는 MBTI를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MBTI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 MBTI 중에 가장 이제 계획파다라고 하면은 이 J, 어, 이 J를 가장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이제 J형들이 좀 계획을 잘 세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계획을 잘 세우든 못 세우든 우리가 뭐 인생 계획을 하든 재무 계획을 세울 때는 모두가 이 J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J형처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좀 보시면 정말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걸 작년에 읽었는데, 저도 이거를 2024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이 책을 보고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단순하게 뭐 나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행동 방안들,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고 현재 나의 마인드는 좀 어떤 식으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책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과거의 나의 그 행동의 결과들이 지금 현재 내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가 내가 된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세웠던 나의 목표, 미래의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들이 그 미래의 나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인지 손실이 되는 행동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제 미래의 계획을, 저는 이제 2024년도에는 뭘 해야지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이 계획을 세운 것과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손실을 주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그 다음날 있던 계획을 못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영화를 본다라든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미래에 세운 계획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 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전보드라고 해서요,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아주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지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일리 플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를 세울 때는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굉장히 좀 크게 잡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 10년 뒤에 10억을 모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되죠? 네, 1억씩 모아야 되죠. 근데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년에 못해도 한 달에 한 800에서 90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 내 급여가 200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게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뭔가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나는 이 목표를 위해 난 달려갈 거야 하고 되게 설렐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최종적인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건 높게 잡는 건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어쨌든 현실에 내가 정말 달성 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실현이 가능한 것들을 일단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일리 목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세우셔야 하냐면, 스마트하게 이제 목표를 좀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M은 measurable이라 그래서 정량화하고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achievable 달성 가능하게, 그리고 R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그리고 T는 time bounded라고 해서 기한이 정해져서 우리가 단순하게 앞으로 나는 5억만 모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 5억이 내가 1년 후에 모을 건지 10년 후에 모을 건지 아니면 20년 후에 모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간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고, 나는 100만 단자가 목표야 라고 했을 때 이 100만 단자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조기 은퇴가 목표야 라고 하면은, 조기 은퇴라는 거는 언제 은퇴하는 게 조기 은퇴인가요? 65세가 정년인데 64세도 조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기 은퇴인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좀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량화하고 측정 가능한 것들은, 그리고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냐면, 이거는 내가 매번 어떤 좀 정량화된 지표를 좀 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기록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기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다이어리는 PDS 다이어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스터디언이라고 하는 그 자기계발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스터디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작성하기도 되게 쉽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또 이 단톡방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목표 공유도 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또 혼자서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루즈해지고 좀 계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은데, 이렇게 환경을 좀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좀 좋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강사님, 근데 저는 5년 뒤, 10년 뒤의 목표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저는 목표를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팁은, 너무 지금 내가 목표를 안 세우다가 지금 이제 막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뭐 최종 목표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 재무 PT라고 하는 커리큘럼에서도 처음부터 막 50kg짜리 아령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을 기르고 현재 상태의 나의 현재 재무 수준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너무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90일 뒤에 나는 뭘 해보고 싶으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좀 잡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난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런 직업과 관련된 알바를 나는 지금 경험을 해볼 거야. 아니면 뭐 자격증을 뭐 따볼 거야. 아니면 목돈을 모을 거야.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목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부터 실행을 해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도 선생님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처음 해봐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시도를 했을 때 다 성공한다라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내가 딱 답을 했을 때 나오는 질문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평생의 목표다, 그렇진 않아요. 저도 5년 전에 제가 나는 이렇게 금융 강의를 하는 금융 강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목표를 잡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당시 그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미래의 나와 가까워지는 행동들을 했더니, 지금 저는 이제 금융 강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방향이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그 목표에 다가가는 것들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들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무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 재무 인바디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재무 체지방 지표는 뭐고 재무 골격 근력 지수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